스파르타! 우리는 그리스 최강의 군대 스파르타군이다. 일당백의 강인한 전사들을 계속해서 키워낼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은 무한한 부귀영화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 우리에게는 영화 300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남자들의 국가입니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그리스 도시국가 중 최고였던 이 나라는 기원전 371년 테베와의 전투 패배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479년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이자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계급인 자유시민 남자는 8,000명쯤이었는데 멸망 직전인 479년에는 1,000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들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대재앙이나 역병이 돌았던 걸까요? 스파르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자 최초의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정복을 통해 얻은 토지는 빈곤한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비슷한 수준의 토지를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가구나 이북 등의 생필품 또한 제한을 두어 같은 것을 쓰도록 했죠. 모든 스파르타 시민에게는 자녀 부양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반자유민이나 노예 계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자녀 부양과 교육의 의무가 스파르타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먼저 스파르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스파르타 원로 5명이 검사를 하는데, 만약 미숙아나 장애아가 태어나게 되면 아포테타이를 시켜버리는데요. 아이를 절벽에 던져버리는 행위인데 스파르타는 전사가 될 수 없는 아이는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스파르타의 사내들은 7살이 되면 훈련소에 입소하여 아고게라는 특수한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창술,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 훈련도 받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아동학대라고 불릴 만한 훈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피부를 연하게 한 다음 자갈밭에 구르게 한다던가, 가시 섞은 풀로 엮은 잠자리에서 자게 한다거나, 독초에 대한 내성을 기르기 위해 독초를 먹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애초에 스케줄이 하루 10시간의 훈련 시간, 1시간의 식사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니 기본적인 훈련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견디기엔 힘들었죠. 수많은 아이들이 이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불구가 되었지만 스파르타인들은 나약한 낙오자들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육 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이었는데 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참 스파르타가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윗사람들의 빙땅으로 소수의 지배계층이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스파르타에도 일어납니다. 어차피 소득은 정해져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 아고게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아고게를 보내야 하는데 아고게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남자는 평균 25세에 결혼을 하는데 30세까지 훈련을 받고 그 후에 병영을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파르타의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게 되었고, 이미 있던 아이들은 전쟁과 아고게로 인해 계속해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100년 만에 90%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게 된 거죠. 결국 그 강대한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것은 전염병도 대재앙도 전쟁도 아닌 저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빈부격차, 강한 교육열, 비싼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는 2000년의 세월을 넘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어쩌면 현재의 한국은 2000년대에 유행하던 말인 스파르타식 교육의 결과를 20년이나 지난 지금 출산율 0.65라는 성적표로 받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딜 가더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전당포였습니다.